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짧은 소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회정서학습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사회정서학습을 각각 떼어서 사회와 정서, 학습으로 보면 대략적인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정서학습이란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사회정서학습이라는 이름과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필연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정의를 보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념의 정의가 그만큼 명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미국 공교육의 문제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총기 난사 사건? 마약? 학교 폭력?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이런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교육을 하자, 이런 주장은 별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고상한 품성을 기르는 교육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목표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게 하자.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집니다. 그러한 결과로 사회적 관계와 정서 관리에 초점을 둔 사회정서학습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회정서학습이 필요할까요? 이 말은 곧 사회정서학습이 학교폭력이나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과 같은데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면 생활 속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잘 적응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잘 적응하려면 자신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잘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서를 잘 파악하고 관리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즉 정서를 이해하고 관리하여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어야 최종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잘못 파악하면 엉뚱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 적절하지 않은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가끔 상대가 우연히 저지른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 우발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두고 적대적으로 해석해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 정서는 상대에게 보복하거나 공격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말이나 행동, 분위기 이걸 잘 파악하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겪기도 하는데 그 결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사회정서학습의 이론가들은 정서적 문해력을 가르치거나 타인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갖게 하거나 사회정서 정보를 적절히 해석하고 결과를 예상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정서학습의 초기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했는데요. 그들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한 사람들의 특성들을 조사해서 가르칠 만한 요소들을 추천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심리적 자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들을 묶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점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역량들이 나, 그리고 남, 그리고 인식, 관리라는 이원적인 구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정서학습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역량의 대부분은 나와 남, 인식과 관리라는 사분면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역량도 있는데 이것들은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따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시한 사회정서학습의 개념적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앞서 저는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첫인상을 이야기했는데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맞춰서 사회정서학습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사회정서학습의 정의가 이렇게 산만하게 진술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개념적 정의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회정서적 역량 5가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회정서 학습이 아닌 과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정서적 역량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방법만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교육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분노를 경험하고 직접 조절해보고 수업 시간 이외에도 분노 자체를 억압하기보다는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관리해볼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사회정서 학습이 몇 시간 동안 가르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정서 학습의 역량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인식 역량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의 영향을 정교하게 인지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 정서를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정서의 원인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자신의 가치와 강점 인식하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기, 삶의 의미와 목적감 갖기, 긍정성과 자아효능감 갖기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스트레스를 다루고 충동을 억제하고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적인 학업적인 목표를 향해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감정에 대처하기,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기, 충동, 공격성, 자기파괴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통제하기, 희망과 낙관주의를 활성화하기, 스트레스 조절하기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인식 역량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타인에게 공감하고 타인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존중하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역할 채택하기 등의 하위 기술이 포함됩니다. 넷째, 대인관계 역량입니다. 다양한 개인 또는 다른 집단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 정서 조절하기, 협력하기,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갈등, 협상, 거절 관리하기,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도움을 제공하고 요청하기, 관계 형성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의사결정 역량입니다. 윤리적인 기준, 안전, 사회적 규범, 다양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복지에 대한 사료에 근거해서 개인적인 행동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위 기술로 사회적 의사결정하기, 윤리적으로 성찰하기, 갈등 해결하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정서 학습은 아는 것을 넘어서 기술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방법을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론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정서와 사회관계에 대한 능력을 갖추려면 관찰하고 해보고 다듬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이런 기술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학습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사회정서 학습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지도자들에게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요. 세부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개념적인 설명만 다루겠습니다. 사회정서 학습은 크게 명시적인 지도와 은연중의 지도로 나뉩니다. 명시적인 지도는 정서 명명하기나 분노 조절하기, 현명하게 선택하기 등 사회정서적 기술을 독립된 단원이나 차시로 배정해서 가르치는 건데요. 교과에서는 관련 단원에 배치해서 지도할 수 있겠죠. 은연중의 지도는 수업 도중에 언어와 행동으로 사회정서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회정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수업 시간의 규칙을 만들어 학생에게 따르게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를 들고 있지만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지도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창의적 체험학습이나 도덕 교과 수업이 아닌 다른 교과 수업에서 사회정서 학습을 가르친다면 상황에 맞는 교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겁니다. 이것으로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짧은 소개를 마칩니다. 만든 사람 한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